안녕하세요. 6월 9일 모닝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통과 화장품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신혜 연구원입니다. 먼저 소비재 섹터의 상반기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는 중국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4월에 정점에 달했었고, 글로벌 물류 대란이랑 또 원부 제재 가격도 크게 상승하면서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면세점, 그리고 F&F와 같은 종목들이고요. 또 이커머스와 같은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들도 실적과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마트와 GS 리테일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수 소비는 리오프닝 효과로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특히 백화점과 편의점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해외여행의 본격적인 재개가 계속 지연되면서 내수 소비는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봉쇄나 물류 이슈도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소비재 업종의 영업 환경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분명히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업종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의 봉쇄 정책 여파로 인해서 화장품 업종의 투자 심리는 상반기에 최악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의 일상생활이 점차 정상화되고 또 중국 정부가 부양 정책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영업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에 화장품 섹터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소비 회복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상반기에 매출이 부진했던 화장품 업체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마케팅 경쟁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난 3개월간 화장품 업종의 주가 흐름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중국 봉쇄가 해제된다는 뉴스와 함께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더 고조되면서 화장품 섹터 전반의 기술적인 주가 반등세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주가 상승을 노린 접점 매수 전략이죠. 그렇지만 추세적인 주가 반등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은 매출이 성장하면서 즉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는 소수의 업체에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의 경우에는 올해 리오프닝 효과에 따른 화장품 소비 회복에 힘입어서 시장 규모가 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는 면세점 채널은 제외한 순수 내수 채널의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의 성장은 이커머스 채널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할인점을 제외한 백화점이나 전문점 그리고 올리브영과 같은 H&B 스토어는 전년 대비 성장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락다운에 대해서 시장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악화된 상황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연간 성장률은 플러스 4%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 안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매출의 경우에는 중국 보따리상의 수요가 위축된 영향으로 올해 0.4%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재작년부터 보따리상들은 국내 화장품보다는 고가의 외산 화장품을 크게 선호하는 모습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올해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보따리상이 한국 브랜드를 국내 면세점에서 더욱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통업종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됐는데요. 유통업종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연초 이후에 코스피 지수 수익률 대비해서 4.8%포인트 상회하는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먼저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유통 6개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올해 23% 성장하고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32%나 증가하면서 견조한 영업이익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통업종의 PER은 9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 수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통업종의 상대적 주가 우위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별로는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백화점과 편의점은 올해 연말까지도 견조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지만 면세점의 경우에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연중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할인점 역시 지난 2년간 코로나19 관련된 수혜를 누렸던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가 점차 사라지면서 높은 기저효과에 따른 매출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종의 PQC를 살펴보면 먼저 P, 가격의 경우에는 백화점을 천두로 해서 모든 업태 구매 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편의점, 할인점 등 다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 채널을 망라해서 물가 상승이 이러한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매량의 경우에는 편의점만 유일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백화점이나 또는 할인점은 이미 수년째 구매량이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유통업체들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광고 선전비나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비용을 많이 줄이는 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소비자 업종의 하반기 추천주로 장기 추천주는 아모레퍼시픽, 단기 추천주로는 F&F와 신세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향후 락다운이 단계적으로 해제되면서 중국 내 영업 환경이 정상화되면 3분기부터 중국 법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흐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설화수의 매출액은 3분기부터 20%대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니스프리 점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왔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역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하반기부터는 고정비 절감 효과에 따라서 중국 법인의 수익성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중장기 추천 종목으로 제시드립니다. 다음으로 F&F와 신세계인데요. F&F와 신세계는 단기 추천 종목으로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F&F의 경우에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합니다. 브랜드 파워라든지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공격적인 해외 확장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락다운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월부터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던 만큼 중국의 락다운이 단계적으로 해제된다는 소식과 함께 F&F의 주가도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세계의 경우에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피난처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실적 호조에 기반해서 전사가 견조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현재 PER은 고작 6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어주 성격이 그 어느 때보다 돋보이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신세계의 주가는 당분간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9일 모닝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